헬레나님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여기에 진짜 오랜만에 앉아보네요. 카메라가 어색한 것 같아. 어떡해. 제가 오늘 자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피부과를 본의 아니게 끊고 살았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남편도 이제 좀 가라 이렇게 해서 좀 서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피부 이렇게 부스터, 스킨 부스터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부가 좋아지려면 그런 걸 맞아야 되는데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 그러니까요. 이게 부스터라는 게 진짜 최근에 완전 각광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피부과에 찔러 넣는 시술들을 뭐 레이저, 뭐 리프팅 기계 이런 거는 또 시간 되면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우리가 찔러 넣는 게 뭐가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처럼 피부과를 한동안 끊었던 써니는 지금 그 솔직히 부스터 중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지만, 이 방송을 처음 보거나 도대체 부스터가 뭐야? 라는 사람들부터 한번 찝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미용 시술이라고 해서 찔렀을 때 첫 번째 나왔던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톡스. 그렇죠, 보톡스죠. 보톡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표정근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노안이 오고 제가 워낙 근시가 심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인상을 쓰는 거예요. 인상을 쓴다는 거는 우리 얼굴에 있는 표정 근육을 계속 쓰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수축이 되다 보니까 그 피부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인상을 너무 쓰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주름이 그냥 잡혀버리는 게 표정근에 의한 주름이라고 얘기하니까 방법은 뭐겠어요? 못 움직여. 얘를 못 움직이게 막아버리면 제가 어떻게 하든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보톡스고, 약간의 톡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보통은 신경에서 너 수축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를 막아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듣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학회를 가면 강의를 듣는데 손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해부학적 구조를 다 봐서 어디를 가야 돼, 이제 그 보톡스 해부학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여기 몇 년이 이렇게 놓는데, 그 선생님은 얘를 볼 때 어느 근육이 어떻게 당겨지부터 강의를 하는 우리 선배님이 있었어요. 그 선배님 보톡스를 놓으면 저희가 우리 이마를 여기만 놓잖아요. 다들 절대 이렇게 놓지 않아요. 여기부터 나요. 여기부터요? 왜냐면 이마를 당길 때 여기가 이렇게 부채처럼 해부학적 구조가 있잖아요. 여기부터 건드리기 때문에 여기부터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머리를 이렇게 헤집으셔서 왜 이렇게 헤집으신가 했는데, 그때 강의 들었을 때 맞다, 해부학은 이렇게 생겼지 라고 해서 좀 무한실래. 자, 보톡스가 끝나고 나니까 이 근육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페인볼도 좀 통통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마도 좀 나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뭐 필러를 넣어야죠. 필러를 넣는 거죠. 근데 필러는 우리가 어떤 거를 주로 넣냐면 히알루론산을 많이 넣어요. 이제는 콜라겐 필러도 있었고 많았는데요. 이제는 필러는 주로 뭐 히알루론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히알루론산은 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놓이는 애 중에 하나예요. 분해가 가능하죠, 이게. 네. 그래서 히알루론산은 히알루로데이즈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잘못 놓으면 녹이면 돼요. 근데 그 녹일 때 사람들이 걱정하죠. 야, 그거 넣은 것만 녹여야 되는데 혹시 내가 피부에 있는 히알루론산까지 녹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는데, 다행히 히알루로데이즈는 우리가 넣은 것만 녹이는 그런 효소기 때문에 있던 거는 안 녹는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필러라는 것들은 꺼진 데를 채워준다라고 하고, 아까 주름 같은 것들도 일부 너무 오래된 세월이 있으면 이게 땡긴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미세한 크랙들을 채워가는 것도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두 번째가 이제 필러의 세상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톡스하고 필러까지 왔죠. 예전에 콜라겐 필러들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녹여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필러에서 가장 큰 부작용은 뭘까요? 눈 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시신경이 지나가다 보니까 시신경에 동맥이 지나가요. 거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알아내고 얘를 녹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다시 그 시신경과 동맥을 찾아서 녹일 수 없는 경우가 생각해서, 그래서 이 눈 주변에 그런 필러 시술을 하는 것들을 많이 꺼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필러 같은 경우에는 채워 넣는다. 그래서 이름이 채워, 필러, 난리 부르스가 나서, 최근에 모든 여배우들이 하나씩, 여배우가 되면 광고 2개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기 리프팅 기기 아니면 어디 필러 해야 내가 비싼 여배우다, 피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한
6개월 한 번 맞아야 되는 보톡스로 주름도 피고 그다음에 필러를 넣어서 땡땡하게 했는데 이게 오래 가지가 않는다. 그리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엔 6개월 한 번만 맞아도 되는데 이제는 자꾸만 나이 들으니까 주기가 짧아진대요. 여러분 원장님들이 시술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연 노화도 진행된다는 걸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계속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저희가 부스터 특집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니 그렇게 자꾸 끊으면 어떡해요. 나는 스킨 부스터를 기다렸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게 부스터라는 게 뭐냐면 부스터는 그거잖아요. 그냥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한 3주 후쯤 되면 효과가 있다라는 부스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이름 지은 사람은 정말 천재다라고 생각해. 이 목적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 안에다가 우리 솔직히 이제 그 상처 회복 기전을 한번 볼게요. 상처가 났어요. 피가 났어요. 그러면 염증 반응이 있고 다음에 콜라겐 생성이 되는데 가장 피크로 생길 때가 보통은 3주라고 상처 회복 기전에 나와요. 그때부터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섬유 아세포에서 콜라겐을 열심히 만들어서 피부를 딱딱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게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처에는 맨 처음에는 상피아라고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겉에 있던 피부가 싹 차와요. 그게 한 3일 정도 걸리고요. 그 주변에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상처가 우리가 회복될 때 제가 나으려고 그러나 봐요. 가려워야 하는 단계가 염증 반응 단계가 한 3주까지 진행되고 3주부터는 섬유 아세포에서 콜라겐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재예요. 그러면 일부러 상처를 내면 어떨까? 그러면은 재생이 촉진되겠네? 그렇겠네? 그럼 상처를 낼 때 뭔가 얘를 자극을 해야 되잖아요. 염증 세포와 섬유 세포를 자극하려면 여기 진피에다가 진피하고 좀 더 깊은 데다가 큰 덩어리를 넣어놓으면 얘네가 뭐라 그럴까요? 상처가 생겼네? 그럼 섬유 세포가 열심히 콜라겐을 만들겠죠. 그럼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차오르겠죠. 그게 부스팅 효과인 거예요.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정말 그 마케팅 용어들을 제일 좋아하는 그게 부스팅이라고 하니까. 근데 가끔 착각하시는 게 이번에 또 설명서에 보니까 맞고 이거 맞으려면 이제 보통은 이거는 이제 그냥 마취로는 안 되기 때문에 블럭 마취라고 해서 신경에다 마취를 하거든요. 여기다 찔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취한다고 물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 용액에 들어갔으니까 바로 막 주름이 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중요한 게 그냥 물 넣어놓은 거예요. 그 큰 고분자 물질을 전달하는 그 물과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들어간 거라서 그날 부은 거는 아니에요. 아니 받자마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어요. 부은 거예요. 거기다 물 넣어놓은 거예요. 마취 주사도 넣어놨고 이 약에 대해서도 물을 넣어놓은 거라서 자세히 설명서를 보시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부은 겁니다. 얘에 대해서 믿지 마세요. 실질적인 효과는 3주 때부터 피크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부스터 회사에서 좀 머리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부스터 놓고 아까 말했던 오일이 다 빠지고 나면 나는 돈을 몇백을 들였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를 섞어버린 거예요. 뭘 섞으면 좋을까요? 필러 성분 중에 대표적인 히알루론산? 히알산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히알루론산으로 그 3주 될 때까지 버티는 거죠. 뻐덩뻐덩한 것이 뭔가 물을 머금은 것이 탱탱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히알루론산 필러 채우는 것처럼 깊이 하는 것보다는 좀 얕게, 약간 중간 정도 레벨의 히알루론산 먹는 정도를 하다 보니까 찔러 놓고 나면 우선 히알루론산 버티겠죠. 그러다가 이제 3주쯤 되면 본격적으로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일을 하니까 점점 차오르는 게 느끼니까 거의 6개월, 1년까지도 내 피부가 되게 반짝반짝하면서 채워지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부스팅이 된 거예요. 행복하죠. 듣기만 해도 행복하죠. 행복하다. 나 미용을 했어야 돼. 무슨 아토피는 아토피야. 그런데 그럼 뭐를 넣을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고분자 물질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PDLA 가장 많이 우리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톡스도 필러도 스킨 부스터도 맞아봤더라고요. 제가 근데 스킨 부스터는 요새 좀 핫한 거 저 처음에 나왔던 초기에 맞은 건데 리쥬란을 맞아봤었거든요. 리쥬란은 저는 안 맞아보고
주로 이제 누구한테 썼냐면 상처가 되게 회복되지 않는 항암 환자들한테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놓을 때는 정말 사람 잡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맞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도 기억이 나는 게 요 신경 차단을 하는 마취 주사를 맞았었고, 근데 진짜 뭐가 묵직하게 들어오는 느낌? 우선은 얘 성분 자체는 아까 그 고분자 물질을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스터의 종류가 정리된다고 하는데 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쉽게 말하면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면 헥산이죠. 네.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는 그 헥산이라는 게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성분이죠. 이렇게 뭐 이중나선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제일 많이 들어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얘가 연어의 정소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성분에 있는 DNA만 뽑아서 RNA만 뽑아서 이렇게 들어간 성분을 리쥬란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어디서 뽑았다고요? 연어알. 얼마나 있어 돼? 이게 만약에 꽁치에서 DNA를 뽑았다. 고등어에서 뽑았다 그러면 이게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게 이렇게 뜰 줄 몰랐던 그런 성분이에요. 근데 얘는 다른 뭐 PDLA나 PLA나 같은 뭐 주베룩이나 그다음에 스컬트라 같은 것보다는 조금 더 쉬워요. 시술하기가. 그래서 모든 피부과 미용을 한다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묵직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다른 애보다 좀 덜 무겁다는 느낌이 들고 인젝션 할 때. 근데 뭔가 기술에 문제가 있는지 얘는 되게 아프게 만들었어요. 아 맞아, 아팠어요. 그래서 나도 왜 아픈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다가 그냥 포기를 했는데 리쥬란은 연어의 정소에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있는 부스터고 히알루론산을 섞어서 이렇게 잘 인젝션을 하게 되면 피부가 반짝반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리쥬란은 계속 진화하고 있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팔 수 있는 리쥬란을 만들었는데 뭔가 고통을 줄이는 좀 덜 아픈 리쥬란이 나왔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직 맞아본 적도 없고 써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리쥬란은 연어 거기에는 정소에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이다라고 하고 솔직히 PDRN을 가지고 또 화장품을 만든 거죠. 맞아. 근데 그게 들어가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PDRN은 되게 분자가 크다고요. 걔를 일부러 깊숙이 찍어놔서 얘를 자극을 줘서 만드는데 그래서 PDRN의 기분 같은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고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차원이 달라요. 화장품은 꿈과 희망을 파는 에버랜드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여기는 실제적으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안 돼요. 다행인 거는 리쥬란이 PDRN에게 좋다고 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들 중에 PDRN이 들어간 것들을 올리브영에 가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싹쓸이 해갖고 사가게 되는 그런 화장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리쥬란이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있죠. 솔직히 리쥬란보다 먼저 나온 부스터가 있어요. 이거는 큰 회사 갈더마에서 나오는 거. 스컬트라가 이 리쥬란보다 훨씬 더 먼저 나오고 오래되고 역사와 전통이 깊은 스킨 부스터라고 예전에 콜라겐 부스터라고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컬트라예요. 스컬트라가 스킨 부스터예요? 스킨 부스터예요. 그래서 폴리 L 락틱 엑시드라고 하는데 L타입의 락틱 엑시드를 여러 개 붙여놓은 게 PLLA. 얘는 뭐가 좋은 거예요? 얘도 길어요. 체인처럼. 그러니까 얘도 찌르게 되면 부스팅 효과를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스컬트라 맞고 나서 그날 붙는 게 아니라 얘도 3주 후부터 계속 자라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나온 지 꽤 됐어요. 스컬트라도. 맞아요. 네. 얘는 근데 오래 들었어요. 얘는 희한하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거워요. 리쥬란이 오히려 더 가벼워요. 스컬트라 제품 자체가 좀 스컬트라가 좀 무겁고 스컬트라 넣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스킬풀한 사람들이 많아요. 강의하는 거 저는 이제 들어보잖아요. 네네. 정말 좀 선수 같다는 사람들은 스컬트라 강의를 하시거나 스컬트라를 주로 가지고 가시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나 그냥 부스터 해요 하는 사람들이 리쥬란을 갖고 가기 때문에 처음 초심자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있어 보여요. 생각해보면 잘 넣어야지 이게 3주 있다가 제대로 부스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넣을 때 너무 욕심을 내면 불뚝 튀어나와요. 필러는 안 되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녹이면 되죠. 녹이면 돼요. 못 녹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말 스컬트라 잘 놓는 선생님들이 누군지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좋아. 스컬트라 잘 놓는 선생님 검색.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웬만한 거 찌르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PLA라는 게 나오면서 스컬트라가 솔직히 청담동 사모님들이 대부분 맞았어요. 그렇구나. 네, 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쫙 올라오잖아요. 연예인들이 그 단순히 필러만 놓으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맞고 나서 뭔가 자연스럽게 탱탱하다는 느낌이 오고 이거가 대표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울세라나 이런 리프팅을 해서 여기를 근막을 해서 수축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지만 걔는 오히려 50대까지 좀 버텨도 될 것 같고 얘네한테 자꾸 힘을 주기 위해서는 40대 중반에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후회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 그때 바쁘기도 했고 이런 거 찌르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네. 한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제품의 스컬트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PLA만 락틱 엑시드에 L타입만 될까? D타입? D랑 L이랑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보완을 서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막 어그적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덩치가 어때요? 더 커지겠네. 더 커니까 부스팅 효과가 더 어떨까요? 더 좋을 것 더 커요. 같은데. 그래서 폴리 DL 락틱 엑시드가 주베룩인 거예요. 주베루. 얘도 들어봤어요, 이름. 근데 요새 난리 자세히는 났죠. 몰랐어요. 네, 주베룩이 그래서 PLA의 넥스 버전으로 PDLLA라고 나오는 제품이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얘도 지금 나온 건 5년 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근데 주베룩이 최근에 갑자기 확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약간 피부과 전문의들이 좀 사랑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리쥬라는 그냥 피부 미용하는 선생님들이 사랑한다고 치면 스컬트라는 약간 연배도 있고 손 좀 좋고 힘도 좋고 경험 많은 선생님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주베룩은 그것보다 조금 젊은 선생님들이 조금 패기 있게 하는 제품이어서 둘 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얘가 예쁘게 나오기는 쉽지 않아서. 근데 여기 하나의 또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몇 년 전에 네. 엑소좀이라는 게 한 번 떴었죠. 그쵸. 예. 그쵸. 근데 여러분 속지 말아주세요. 가끔 스킨 부스터라고 잘못 들어와 있는 애가 엑소좀이에요. 엑소좀 화장품 원료로 나왔지 의약품 원료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엑소좀을 앰플처럼 만들다 보니까 일부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과감하게 피부에 찌르시더라고요. 엑소좀이 들어있는 그 앰플은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펩타이드 보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화장품이에요. 근데 이 병을 보면 교묘하게 주사제처럼 보여요. 그냥 병원에서 관리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마이크로 니들 같은 거 해서 거기다가 위에다가 발라주라고 만든 앰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너무 황당한 케이스를 하나 봤는데 그 병원에 있는 간호조무사인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찔러줬대요. 근데 얘가 화장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물질 반응이 생긴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둘, 하나, 셋. 네. 예전에 그 무슨 손오공 나오는 그 만화 있어요. 일본 만화. 거기 크리링인가 걔 나오는 것처럼 드래곤볼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스터라는 건 찔러서 안에 뭘 만들어 넣거나 채워 넣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도 최근 최신 정보. 네. 추석 연휴를 뜨겁게 달궜던 제품이 하나 있었죠. 그래 진짜 핫하네. 뭐예요? 리토. 얘는 조금 아까 말한 그런 분자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건 이제 해부학적 아니 조직학적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표피가 있죠. 네. 진피가 있죠. 네. 진피의 대부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죠? 콜라겐. 콜라겐. 그 엘라스틴이라는 것도 진피를 지지하는 효과예요. 콜라겐 엘라스틴. 네,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거를 조금 더 의학적인 용어, 조직학적인 용어로 하면 세포외 기질,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세포외 기질. 리티온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는 좀 무서웠는데 사람의 사체에서 ECM을 가져다가 이게 기증받은 시신에서 진피에 있는 세포의 기질을 갈아요. 뭐 소독이나 이런 거 다 하고 레디에이션 다 하고. 그 시신에서 그걸 간다고? 네, 간 다음에 거기다 뭐 화학적인 걸 해서 약간 큰 분자 조직을 만드는 게 리투오예요. 자, 그러면 이 네. 리투오라는 게 네. 핫했던 이유는 제조하는 과정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투여했더니 진짜 너무 효과가 좋았대요. 드라마틱하니까. 네, 주름이 잘 펴지고 뭐 그랬긴 했대요. 네. 근데 이제 사체에서 나온 게 원료다라는 거를 알고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이거는 의사로서 걱정해요. 의사 직업이라는 게 워낙 걱정의 직업인지라 네, 그런 상황이어서. 아니 근데 일단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첫 번째, 면역 반응 같은 건 안 일어날까.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니까 면역 반응이 적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증되는 시신이 한정될 있을 텐데 네. 이게 굉장히 수량이 부족하지 않겠나. 저도 회사에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얼만큼 기증을 해야지 이게 감당이 될까? 왜냐하면 연어는 양식하면 돼요. 그쵸. 그리고 정소 빼내고 우리가 고기 먹으면 돼요. 근데 이건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인가? 한정판? 뭐 이런 느낌? 그게 좀 찝찝하다 그러면 화학 제품인 것들, 뭐 스컬테라 주베룩 너무 괜찮고 리쥬란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스팅 효과를 노리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 엑소좀은 아니고요. 부스터가 화장품이고 기존에 있던 이렇게 큰 덩어리를 넣어서 주변에 있는 셔너에서프가 영차 일어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고 일라스틴을 만들어서 피부를 채워가는 과정이 스킨 부스터다. 조금 더 빨리 맞으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후회도 담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헬레나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스킨 부스터는 꼭 한 종류만 맞아야 돼요? 한 번에 뭐 여기에는 뭐 리쥬란, 뭐 여기에는 스컬트라, 여기 팔자주로 이런 스컬트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만지면 안 돼요? 한 개만 맞읍시다. 근데 여기서 섞어야 되는 거는 콤비 요법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스킨 부스터는 뒤에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광이라든지 약간의 필러들을 같이 하는 거는 찬성이에요. 아, 그런 조합은 그냥 된다? 필러를 채워넣고 밑에다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거지. 근데 고액 과외를 해서 얼추 빨리 그 효과 보는 거. 쪽집게 과외 하나랑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과외를 2개 다 하는 건 찬성. 그러면은 뭘 먼저 맞아야 돼요? 스킨 부스터를 먼저 그건 맞아요? 선생님 마음이죠. 네. 상관은 없구나, 순서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스킨 부스터가 되게 아파요. 그래서 너브에다가 저희가 구멍을 뚫어서 블럭을 하고 그 구멍을 따라서 이게 부스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부스터를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얇은 바늘로, 보통 바늘로 놓는 분들도 있고 캐뉼라로 놓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그 필러 자체가 깊이 가는 필러보다는 좀 얇게 가는 필러가 되기 때문에 캐뉼라보다는 좀 바늘로 놓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콤비네이션 하면 즉각적인 효과와 그다음에 롱텀하게 가는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 그러니까 즉각적인 효과, 중간의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다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도 놓고 필러도 놓고 부스터도 놓고 하는 콤비네이션 요법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부스터이기 때문에 잘 퍼져야겠죠. 그래서 집에 가셨을 때 보통은 이제 화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안을 그냥 뭐 필러도 그렇고 보톡스 맞아봤지만 그날 세수할 수 있어요. 예, 사우나만 안 가면 돼요. 가고 난 다음에 한 5일 정도 이 붓기 빠질 때까지는 일부러 마사지를 좀 해서 얘를 퍼뜨려 주는 게 중요하죠. 아, 퍼뜨려야 되는구나. 퍼뜨려야지 이렇게 불뚝불뚝하게 올라오지 않겠죠. 다음에 진정 같은 거는 예전에 그냥 이제 뭐 레이저 하고 뜨거운 거 하고 할 때는 테이프 잘 붙여요 이렇게 하는데, 얘는 사우나만 하지 말고 과도하게 자극만 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다음에 또 예민한 분들은 이런 시술은 이것도 안 돼요. 바늘만 찔러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어제도 환자가 하나 왔는데, 우리나라는 베체티병이라는 게 잘 생겨요. 베체티병은 입도 헐고 외음부도 헐고 눈도 멀고 이러는데, 뭐 여드름도 잘 생기고 그런 질환이 있어요. 그게 실크로드를 따라서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 펫살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빈 바늘로 여기다 찔러요. 그럼 48시간 있다가 모낭염, 여드름이 생기는 게 펫살지 테스트의 파지티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성이라고. 네. 그래서 베체티병 있는 사람들의 진단 기준 하나가 이 찔렀을 때 빈 바늘, 셀라임, 그러니까 식염수만 넣어도 이렇게 여드름이 생기는 그런 체질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논대마다 여드름이 생기거나 이물질 반응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바늘을 찔렀을 때 잘 안 맞았어요 하는 분들은 아예 이런 찌르는 모든 시술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 혹시라도 내가 배체대병이 있다 그러면 저는 좀 못 맞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얼굴에 우리 맨날 예민한 피부 중에 대표적인 게 주사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환자들은 시술을 레이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찌르는 것도 못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제가 임플란트하고 얼굴 붓거나 사랑니 빼고 얼굴 탱탱 붓는 분들 있죠. 남들보다. 그 사람들도 이런 시술들은 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염증이 되게 쉽게 생긴다고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찌르는 시술은요. 찌르는 순간부터 위험 부담을 갖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험 많은 선생님들이 중요하고, 가끔 요새 좀 의사로서 자괴감이 느끼는데 점 200원 뭐 얼굴 전체에 얼마라고 가격표 붙이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뭐 선생님들 임대료도 주셔야 되고 간호사 월급도 주셔야 되고 이해가 가는데 제발 점 200원 이거는 좀 하지 맙시다. 그 점이 혹시라도 암이면 어떡하실 겁니까? 얼굴에 있는 점을 함부로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새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 거기 싸대. 그 한 번쯤 의심해봐야 돼요. 우리 친정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모르면 돈을 많이 줘라. 네. 그래서 너무 밀리지 않는데 최소한 선생님하고 상담할 수 있는 데서 시술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상담 실장님이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피부만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잘 아는 선생님과 어머 옆집 엄마 갔는데 싸게 했대. 나도 싸게 맞겠다 그러면 분명히 그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고집불통인 피부과 의사 한 명의 의견을 좀 전달드렸습니다.